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투자 기회 가져왔습니다. 바로 트럼프 정부의 400조 원전 투자와 관련된 국내 수혜 기업들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7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급락 이후 반등하는 과정에서 월요일 원전 관련주들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주말 사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원전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번엔 원전 차례입니다. 역사를 보면 산업혁명마다 에너지 패권을 잡은 나라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는 석탄을 장악한 영국, 2차, 3차 산업혁명에서는 석유와 전기를 앞세운 미국이 패권을 잡았죠. 지금 시작된 AI 기반 4차 산업혁명에는 어떨까요? 차세대 에너지를 장악하는 나라가 다음 패권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30배 폭증할 걸로 전망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전력이 필요할까요? 첫째, 미국이 재산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제조업을 중국이나 아시아로 옮겨왔죠. 하지만 중국과 경쟁하면서 이게 독이 됐습니다. 미국의 부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쇼어링이 활발합니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있어요. 문제는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만들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플 같은 회사가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왔어요. 전력은 중국이 담당했죠. 하지만 AI 서비스는 다릅니다. 오픈 AI,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미국인들에게 직접 AI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속도와 보안 때문에 미국 현지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여기에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 기후변화로 인한 냉난방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전력만 많이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처럼 석탄 떼서 전기 만들면 환경오염이 심각해져요. 그죠? 4차 산업혁명에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특히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이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은 건설에 10년 정도 걸렸는데 SMR은 3에서 5년 정도로 단축됩니다. 더 중요한 건 안전성인데요. 모듈화해서 공장에서 제작한 뒤에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라 품질 관리가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재생에너지와 비교해봐도 원전의 장점이 명확해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지만 원전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처럼 끊임없이 전력이 필요한 시설에는 원전이 최적의 해답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보기 전에요. 아직도 저희 텔레그램 방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장 시작 전 브리핑,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다음날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선별하는 차익남 특별 추천 종목도 놓치지 마세요. 자, 트럼프 정부가 원전에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원전을 대폭 지원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원전 신규 건설 허가가 매우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SMR 개발을 적극 밀어주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입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이에요. 실제로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CGN, CNNC 같은 중국 원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이 뒤늦게 대응에 나선 거죠. 만약 중국과 전쟁이 난다면 미국이 우세하겠지만 압도적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과거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하루에도 몇 척씩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조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장기적으로 가면 중국의 제조업 능력이 위협적입니다. 중국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자국 시장을 완전히 닫고 있어요. 중국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열리지 않는 것처럼 중국 원전 시장도 중국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구도가 됐어요. 미국도 혼자서는 중국과의 차세대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습니다.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한국 건설 기업들은 단순 시공만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계부터 EPC까지 전체를 맡게 됩니다. EPC는 설계, 조달, 시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시공 금액의 절반 정도를 건설업체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 건설까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들어가면 프로젝트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요. 기존에는 아파트 같은 낮은 부가가치 건설만 했다면 이제 원전과 데이터 센터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하는 겁니다. 달러를 벌어들이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최근 관세 협상에서 원전이 포함된 대미 투자 펀드가 조성됐습니다. 조선업 다음으로 원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뜨겁다는 얘기예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입니다. 이번 협상에 원전 산업정책국장, 원전 수출진흥과장까지 동행했어요. 미국으로의 원전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한수원, 한전, KPS 같은 국내 원전 대표 기업들이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게 됩니다. 빅테크들의 원전 투자만 봐도 규모를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 7개에서 10개가 모두 참여하면 수백조 규모가 됩니다. 이걸 미국 기업들이 혼자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한국 기업들, 특히 건설업계에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죠. 최근 건설주들이 원전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한국 원전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도 눈여겨볼 점이에요. 기존에는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현지 생산을 통한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미국의 현지 법인을 확대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미국 생산기지 구축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런 현지화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 프로젝트는 되도록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고용 창출 효과도 크죠. 미국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 지어서 미국인 고용한다. 이런 스토리가 정치적으로도 환영을 받습니다. 원전 사업은 건설업체만 수혜받는 게 아니에요. 전체 밸류체인이 움직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증기발생기와 원자로 핵심 부품을 만들어요. 이미 미국 SMR 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전 KPS는 원전 정비와 운영 전문 업체예요. 미국 원전이 가동되면 장기간 정비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이건 건설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 모델입니다. 한수원은 설계와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이고 신성 ENG, 우진 같은 원전 부품 업체들도 수혜를 받게 됩니다. 원전 하나가 들어서면 30, 40년간 운영되니까 정비, 부품 교체, 업그레이드 등으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해요. 건설은 초기 몇 년간의 일회성 매출이지만 운영과 정비는 수십 년간 이어지는 안정적 수익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어요. 원전 기업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설계부터 시공, 운전까지 모든 걸 담당할 수 있는 건설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현대건설이 이걸 독점하게 된 거예요. 미국 대부분의 원전 프로젝트를 웨스팅하우스가 추진하는데 이 사업 대부분을 현대건설이 가져오게 됩니다. 원전 쪽 실적 상승이 기대되고 이 사이클이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요. 최근 1차 상승 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 담을 타이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각지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대형 원전을 추진하니까 현대건설이 핵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대건설은 원전과 연계되는 데이터 센터 건설 솔루션도 개발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 될 거예요. 빅테크와의 협력도 기대됩니다. 올해 미국 엑스에너지, 홀텍과 현지 SMR 사업도 착공에 들어가요. 세계 최고의 원전 시공업체가 되는 겁니다. 현대건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 팀 코리아 한수원의 시공은 대우건설이 독점합니다. 체코원전 프로젝트도 시공을 주관하게 되는데요. 2020년대 후반부터 체코원전 프로젝트 실적이 반영됩니다. 한수원과는 2013년 혁신형 SMR 개발 협약을 진행했고 올해 한전 KPS와 SMR 설계, 시공, 정비 같은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했어요. 원전 설계부터 시공, 해체, SMR까지 토탈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한수원과 한전 KPS의 미국 시장 진출이 임박했는데요. 직접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대우건설의 핵심 역할이 기대됩니다. 대우건설의 차별화 포인트는 SMR 전문성이에요.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SMR은 모듈화 건설이 핵심인데 대우건설이 이 분야에 앞서 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대우건설의 플랜트 건설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해외 플랜트 건설로 쌓은 노하우가 SMR에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자, 그런데 원전 건설에는 특수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고온, 고압, 방사능에 견디는 특수강이 필요한데 이런 소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 업체들도 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전용 특수강은 일반 철강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또한 원전 건설에는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가 들어가요. 삼표, 한라시멘트, 이런 건자재 업체들도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소재 공급망까지 고려하면 원전 관련 투자 범위가 훨씬 넓어지죠. 자, 원전 프로젝트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금융이 핵심이에요. 한국수출입은행이 원전 수출 금융을 전담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거죠. 또한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원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인프라 투자로 보고 있어요. KB금융, 신한금융 같은 은행들도 원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적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는 낮으면서 수익성은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금융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원전 산업 전체가 성장하는 구조예요. 원전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점이 하나 있는데요. 첫째, 원전 프로젝트는 대규모 장기 사업입니다. 계약 체결부터 실제 매출 발생까지 2-3년은 걸려요.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 변수에 민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전은 국가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 방향은 유지될 걸로 봅니다. 셋째, 기술적 리스크가 있어요. SMR은 새로운 기술이라 예상보다 개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증 단계에 들어간 상태라 상용화는 시간 문제로 보이기는 합니다. 투자할 때 이런 리스크들을 감안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런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조선 섹터가 하나오션을 필두로 폭발적 급등을 보인 것처럼 원전 섹터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폭락장에서는 우량주 위주로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가 안전한 선택이에요.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5년 후 원전 시장을 전망해보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현재 전 세계 SMR 시장은 초기 단계예요. 하지만 2030년이 되면 미국, 유럽, 아시아에 수십 기의 SMR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발도상국들의 움직임이에요. 기존 대형 원전은 너무 크고 비싸서 엄두를 못 냈는데 SMR은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한미동맹의 원전 기술이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수단이 될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과 결합해서 글로벌 원전 시장을 선도하게 하는 겁니다. 국내 건설업계도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내수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해외 원전, 데이터 센터 건설이 핵심 사업이 될 겁니다. 수익 구조도 개선될 거예요. 단발성 건설 매출에서 벗어나서 30-40년간 이어지는 운영, 정비 매출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자, 원전 분야에서 기술 개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SMR 관련 특허 경쟁이 뜨겁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이 각자의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요. 한국은 APR1400이라는 대형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SMR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기술을 소형화하는 거라 안전성 면에서 유리해요. 반면 미국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SMR을 개발하고 있어요. 혁신적이지만 아직 검증이 덜 된 상태죠. 이런 기술 경쟁에서 승자가 되면 글로벌 원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경쟁의 핵심 시기예요.
그리고 원전 산업이 커지면서 전문 인력 부족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요. 원전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라 경험 있는 엔지니어들이 매우 귀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원전 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있어요. 대학의 원전공학과를 신설하고 기존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재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 양성이 잘 되면 한국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 프로젝트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원전하면 가장 민감한 이슈가 안전성이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한국 원전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안전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UAE 바라카 원전도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수주한 거예요.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영향 범위가 제한적이고 자동 정지 시스템도 더 발달했어요. 이런 안전성 개선이 원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했다면 탄소 중립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어요. 원전 산업에서는 국제 표준이 중요한데요. 각국이 서로 다른 기준을 쓰면 부품 호환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미국과 한국이 함께 SMR 국제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표준화 작업에서 주도권을 잡으면 엄청난 이익이에요. 자기들 기술이 표준이 되면 다른 나라들이 모두 그 기술을 써야 하거든요. 중국도 이 부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1대1로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중국식 원전을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 vs 중국의 표준 경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승리하는 쪽이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 원전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전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고 한미협력을 통해 우리 건설업계에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으로 미국 원전 시장의 핵심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대우건설은 팀 코리아 한수원과의 협력으로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규모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 5년 이상의 긴 사이클로 진행이 될 텐데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폭락장에서 이런 우량 종목들을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전 관련주 외에도 개별 종목 상담이나 포트폴리오 검토 원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유튜브 제목 밑에 더보기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이거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의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을 체크하셔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신청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